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시면서 곽진석 배우님하고 허진아 배우님의 합이 너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두 분이 부부이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신가? 두 분 연기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두 분이 어떤 관계가 있으시다면서. 옆에 있는 곽 배우가 같이 살고 있는 제 남자고요. 영화에 나왔던 강아지도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또 반려견입니다. 같이 동반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촬영하시는 게 허진아 배우님이 지금 새로 시작했다는 유튜브를 위한 영상일까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 달 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벌써 구독자가 180명이 넘어요. 저한테는 많은 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기 때문에 또 업로드를 위해서 또 이것도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원하시지 않는다면 목소리 빼드리겠습니다. 이름도 그냥 소개시켜 주세요. 터프라이프라고요. 네, 제 이름만 쳐도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명 일단 돌파시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미리 안 보신 분들은 그 영화에서 보셨던 엄마와 허진아 배우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지만 저는 유튜브 몇 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라고 마음에 담아서 오늘 인원수로 보면 250명 안 될까요? 240명까지를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저? 잊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아역 배우들을 3명이나 다 찾아내셨을까요? 김하성 배우랑 황유림 배우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찾아낸 배우이고요. 그 6개월 동안 한 200명의 친구들을 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시기에 딱 나타나줬어요. 그리고 같은 날 또 왔고 아송 배우를 먼저 봤을 때 너무 해피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더 밝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송 배우를 캐스팅을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 순서에 은정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딱 은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두 번 정도를 더 보고 이제 확실하게 정했던 친구이고요. 그리고 리나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단편 현장에 놀러 갔다가 공을 이렇게 혼자서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다가가서 얘기를 했죠. 연기 좀 하니? 이랬더니 저 잘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한테 슬금슬금 가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연락드리게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들이 나오는데 시나리오 보시고 선택해달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죠. 네. 아송 배우님이 맡은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잖아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생들 사이에서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데요.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제가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제가 되게 활발하고 그렇게 깊이까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성격. 이거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리를 좀 공감해보자 이렇게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좀 얌전해보지. 밥 먹을 때 밥을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먹을 때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먹었는데 그 감독님이 이게 원래 우리는 살짝씩 이렇게 깨작깨작 이게 집착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먹으니까 감독님이 보리로 돌아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 말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는 밥을 정말 많이 먹은 상태였어요. 네, 3공기를 먹던 그 수화는 찍을 때 배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건가요? 저는 수학을 몰랐고요. 수학가 뭔지도 몰랐고 손으로 하는 건지도 몰랐고 청각장애인 분들이 쓰는 건지도 몰랐는데 하기 전에
배우고 하니까 처음에는 엄마한테 못하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리나야 세상에는 쉬운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딱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던데요. 아빠가 이빨을 뺄 때 진짜 때릴 줄 몰랐는데 진짜 때려서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한 3테이크 만에 한 건데 맨 처음엔 그 2번은 힘을 그냥 안 때리시고 살짝 톡 치는 걸로 하셨는데 3번째 거에선 갑자기 훅 날라와가지고 놀랐어요. TV 보라고 해서 봤는데 갑자기 이게 훅 날라와가지고 진짜로 울었어요. 그러니까 허징어 터프라이프 구독자 수 203명이라는데요 지금 200명 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250명 어떻게 안 될까요? 오늘 250명까지 해봅시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빨 뺄 때가 가장 재밌고 에피소드에 담습니다. 리나 배우님 지금 이빨은 진짜 지금 뺀 이빨은 어차피는 촬영한 지 한 2년 됐죠 지금. 네. 이거는 병원 가서 빼신 거예요? 네, 병원 가서 치과에서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치과에서 뺀 게 아무래도 독립영화다 보니까 이제 스태프들도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오는 이점들이 또 있거든요. 촬영하다가 휴찬 날이 있었는데 그날 다들 힘들면은 그냥 쉬거나 그럴 텐데 바닷가에 다 같이 모여서 스태프들이랑 그 출연자들이랑 감독님이랑 다 같이 모여서 뛰놀던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들이어가지고 그 바닷가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뭐 특별하게 기억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주문진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문진 숙소가 바로 바다 보이는 숙소였었어요. 그래서 촬영장을 갈 때 가는 길 자체가 바다였고 모래가 있었고 풍경이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늘 힐링을 받으면서 촬영장 가는,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도 뭔가 편안한 한 달 자체가 너무 좀 사실 영화 같은 그런. 에린 언니. 그 언니가 그 전에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로 거의 잠들 수준까지 갔다가 이렇게 일어난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앞쪽에 그 연출부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언니가 막 부럽다고 그러면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 언니가 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인정이가 나중에 보면 소원을 빌잖아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네, 보리랑 같이 소원을 빌잖아요. 아까 감독님이 말하셨던 그 잘생기신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은정이의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발 그 선생님이 정우 담임 말고 저희 반 담임 선생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은정이에 들어가서는. 네. 뭔가 산전수전 다 겪어본 것 같은 말투가 저렇게 디렉션을 줬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원래 말투가 이래요. 은정 역으로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영화에 참여하고 전후에 내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캐스팅이 들어왔을 때 이 시나리오를 보면 당연히 마다할 수가 없고요. 지금보다 2년 전에는 더 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가야 됐었었고, 하지만 더 너무 좋은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었고요. 제가 수많은 필모가 있지만 제 필모 안에서 제일 큰 역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건 고민할 필요는 없었는데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사실 감독이기 이전에 아끼는 동생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저예산이고 작은 영화일수록 주인공들의 힘이 또 티켓 파워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개봉 이후에도 그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했었는데 앞에도 말을 했지만 제 필모 중에 가장 큰 역할을 제안받은 거라 결국엔 저도 제 욕심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도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농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생겼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 영화를 자막까지 씌우면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저는 캐스팅을 감독님이 저랑 공을 차다가 어디론가 은밀히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엄마였고 저는 영화를 찍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고 찍고 나서는 이 영화 덕분에 소화를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대사 중에 방금도 얘기를 하시면서 나왔던 표현이 소리를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사실은 안 들린다라고 말해버릴 수 있는 건데 소리가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잃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자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촬영 씬은 사실 각각 다 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역 배우들은 이 자리에서 나 그 장면 진짜 힘들었어. 왜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힘든 거 생각해봐. 이마 맞은 거 말고 또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군요. 조금 힘든 장면이 있었다면은 장동리 그 800년 된 나무인데 그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 전에 좀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짜 주사를 한 방 딱 맞고 그 다음에 촬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정말 확실히 티가 나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 장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뭐 후회하면은 저 영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평상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가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누워 있는 거지만 너무 햇볕이 쨍쨍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냥 정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딱 하필 그 부분에 햇빛이 있어서 눈이 너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그때 아팠고 아시다시피 아빠에게 이마를 맞을 때가 힘드네요. 저는 지금이 힘드네요. 그래서 저도 폭로를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먹성이 너무 좋아서 컷을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도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그치 맛있었지? 너무 맛있었어요. 우린 죽을 맛이었어. 소풍팀에서 막 비상 걸리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도 그거 먹고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해서 다행입니다. 많이 컸어요 또. 구독, 좋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독립영화관에서 계속 상영하니까 조금만 더 소문 내주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실 줄 몰랐거든요. 굉장히 힘이 많이 되고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더 힘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으로 부산에 왔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보시는 분들 모두 마음속에 나는 보리가 오래도록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는 보리 보러 극장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극장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는 보리 보시고 해피바이러스 많이 가져가셨겠죠?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기적적인 순간이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도 근데 지금 오늘 12시가 지나 보면 알겠지만 아마 1만에 가까운 숫자가 돼 가고 있어요. 저희 나는 놀이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1만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되게 값지고 그리고 주변에 그 농인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 속에 한글 자막이 있고 주변에 혹시나 농인분들 많이 알고 계시다면 가족과 손 붙잡고 극장에 가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